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과정론 전쌤 간호입니다. 오늘은 6단원 간호중재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1번 간호중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간호계획과 일치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간호중재는 안정성에 기초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요구가 높더라도 높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세 번째, 간호 행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간호 중재는 의존적, 상호 의존적, 독자적 간호 중재로 분류할 수 있다. 2번, 독자적 간호 중재는 다른 건강 관련 전문인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독자적 간호 수행은 간호사가 제기한 중재로서 체위 변경, 배설, 욕창 예방, 대상자가 가족을 상담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과 다른 건강요원 업무를 감독, 평가하는 일이다. 3번, 의존적 간호중재는 다른 건강 전문인의 지시나 처방을 기초로 하여 시행되며 주로 의사가 처방한 지시이다. 예를 들어 정체도뇨관 삽입 같은 기구의 삽입, 투약과 수술 전 준비, 특수한 진단적 검사에 관련된 간호활동 등이다. 4번, 상호 의존적 간호중재는 다른 건강 전문인이나 건강관리팀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정신과 의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목사 등과 같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의사와 관계에서는 상비 처방의 수행이 그 예이다. 상비 처방은 임상의 여러 상황에서 행해지며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규칙, 절차, 처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상비 처방은 대상자의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사정하면서 수행하므로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 관리를 해야 할 경우 긴요하다. 5번, 간호사가 주도하는 중재는 대상자의 건강관리 요구와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블레체크와 매클로스키에 따르면 간호중재는 간호진단과 대상자 중심의 목표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과학적이고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자율적 활동이다. 이렇듯 간호중재는 숙련성, 안정성,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자성은 간호중재의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조건은 될 수 없다. 6번, 블레체크와 매클로스키가 제시하는 간호중재의 영역은 스트레스 관리 중재 영역, 생활 양식의 변화 중재 영역, 급성 환자 간호중재 영역, 의사소통 중재 영역이다. 7번, 블레체크와 매클로스키가 제시하는 간호중재 영역, 4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생활 양식의 변화, 급성 환자 간호, 의사소통 4가지 영역이 있고요. 그 중에 스트레스 관리에는 이완요법, 인지 재평가, 음악요법이 스트레스 관리에 해당합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 영역에는 자기수정, 환자의 계약, 상담, 영양상담, 성문제 상담, 명상, 환자 교육, 역할 부여, 가치의 명료화, 지지 집단 형성, 운동요법, 집단 심리치료, 자기주장 훈련 등이 생활 양식의 변화 영역입니다. 급성 환자 간호 영역에는 감각 정보의 제공, 위기 중재, 수술 전 교육, 감시, 함께함 등이 급성 환자 간호 영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영역에는 적극적인 경청, 옹호자, 문화적 단절, 진실 말하기, 퇴원 계획 등이 의사소통 영역에 해당합니다. 8번 감시는 관찰의 정의와 비슷한 뜻으로 만지거나 느끼거나 주시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과 자료 수집에서 평가적 요소와 판단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관찰보다 포괄적이다. 자, 이 감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급성 환자 간호에 있었습니다. 감시. 자, 9번 감시 중재는 죽음이 임박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수행되는 간호 중재이다. 비효율적인 기도 청결, 비효율적인 호흡 양상, 심박출량 감소, 가스 교환 장애, 잠재성 손상 등이 감시 중재가 필요한 간호 진단이다. 10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빈번히 수행하는 간호 중재 방법은 감시 또는 감찰이라고 합니다. 감시이며 감시는 또는 감찰은 간호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11번 함께함, 함께함도 급성 환자 간호 영역이었어요. 함께함의 간호 중재는 다양한 간호 진단의 중재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대상자 집단에 널리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불안, 부적절한 대처, 공포, 영적 갈등 등이 함께함 중재가 필요한 간호 진단이다. 12번 고드는 자율적인 간호 중재는 환자가 현재의 상태에서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간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13번 스나이더가 분류한 중재 영역으로는 운동 중재, 인지 중재, 감각 중재, 그리고 기타이다. 기타에는 놀이요법과 집단요법, 유머가 들어갑니다. 14번 스나이더가 분류한 감각중재 영역으로는 치료적 접촉, 냉온요법 마사지, 바이오 피드백, 음악요법, 촉각 자극 등이 있다. 15번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에는 이완요법, 인지재평가, 음악요법 등이 있다. 16번 스트레스와 통증관리법 중 이완요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완요법 첫 번째, 이완의 정의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신경 생리적 활동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완요법은 불안, 수면 양상장애, 무력감, 부적절한 호흡 양상, 안위의 변화, 부적절한 개인의 대응, 신체의 가동성 결여, 두려움 등의 간호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유용하다. 17번 외적 이완술은 외적인 방법으로 유도되는 이완술을 의미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점진적 근육 이완, 바이오 피드백, 최면이 있다. 점진적 근육 이완에서는 근육의 움직임을 분명히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바이오 피드백은 기계를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이완 수준을 알려주는 방법이다. 18번 내적 이완술은 이완 상태를 내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이완술은 외적 이완술보다 수동적이나 이 기술을 학습한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내적 이완술에는 자가 발생적 훈련과 명상이 있다. 19번 점진적 근육 이완이란 간호중재로서 긴장과 이완 감각의 차이에 집중해서 전체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체계적인 기술이다. 20번 점진적인 이완 방법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기인되는 불편감을 감수하기 위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점진적인 이완 방법은 신체의 모든 근육에 관여되며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21번. 이완요법의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근육 이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근전도 검사를 쓸 수 있고, 훈련 도중 호흡과 안정된 정도도 이완 상태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대한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만일 이완요법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증상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중재의 효과를 증상의 해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지표로도 통증 감소, 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주관적인 보고도 이완요법의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그 사람의 기분이 나아졌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재의 장기, 단기 효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데, 장기 효과 평가는 고혈압이나 만성 통증 같은 상황에서 중재가 사용되었을 때 특히 필요하다. 증상 완화가 훈련 과정 직후에만 일어난 것이라면 중재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번. 이완요법. 이완요법이 점진적 근육 이완 PMR이라고도 합니다. 이완요법 대상자는 불안, 수면장애, 무력감, 부적절한 호흡 양상, 통증과 같은 안위의 변화, 부적절한 개인의 대응, 신체 기동성 결여, 두려움 등의 간호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유용하다. 22번. 자율훈련법이란 자기 암시를 통해 근육 이완을 유도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요법으로 독일의 슐츠가 창시했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며 보통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를 위해 자율훈련법이 이용된다. 23번. 운동요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3에서 5회로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운동의 강도는 심박동수가 개인의 연령별 목표 변동폭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인 최고 심박동수의 70에서 8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1회의 운동 시간은 20에서 30분이 가장 좋다. 네 번째, 성인의 경우 최적 훈련 수준에 도달하려면 20에서 30주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24번. 운동 중 불규칙한 심박동, 운동 후 계속되는 가쁜 호흡,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 또는 무기력 상태, 근육이나 관절통 또는 관절 부종 등이 나타나면 간호사는 운동을 중지시키고 의료진의 지시를 받도록 대상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25번. 인지적 접근법은 인지 재평가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 자극의 영향과 의미를 검토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종의 평가 과정이다. 스트레스 반응의 원인이 되는 인식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적용한다. 26번. 인지적 접근법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상황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법으로 구조화된 우울과 불안 치료법이다. 27번. 인지적 접근법의 적용. 인지평가는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나 만성적인 불안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대상에게 적합한 중재 방법이다. 인지평가 중재를 필요로 하는 간호진단으로는 공포, 무력감, 개인 대처 기전의 비효율성, 건강유지 불능, 사고 과정 장애 등이 있다. 28번. 전환요법은 만족되지 않은 충동 에너지를 다른 대상으로 돌림으로써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자신이 직접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9번 음악요법은 환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음악요법의 목적은 환상을 말로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 30번 음악요법은 주로 불안과 우울의 완화에 사용된다. 정신의학과 정신신체의학의 심리적 분야에서도 사용되며 특수교육시설, 비행관계시설, 노인시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도 사용된다. 단조로운 작업장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자폐아에 대한 리듬 자극 반응의 활성화, 좋아하는 악기로 즉흥 연주 유발, 자기 표현의 실현을 시도하는 표현요법, 합주를 통한 집단 소속감 등에 응용할 수 있다. 31번 음악요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에는 재활 단위 그리고 정신과 단위가 있습니다. 32번 음악의 생리적 효과. 첫 번째, 음악은 말초혈관계에 미치는 효과로 맥박이 증가한다. 두 번째, 음악은 심장이나 위 등 순환기나 소화기 계통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음악은 특히 신경계 및 호흡기계와도 관련이 깊다. 네 번째, 음악은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생리적으로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다섯 번째, 음악은 생리적으로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켜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여섯 번째, 음악은 면역 항진 효과로 인테루킨을 증가시키며 특히 시상하부와 관련되어 변연계와 면역 기능과의 고리를 만들어 엔돌핀 생성에 도움을 준다. 33번 회상은 의미 있는 과거 경험을 고찰하는 과정으로서 회상은 복합적인 정신활동으로 단순히 마음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 과거가 재건되는 과정이다. 회상요법의 장점은 외로움의 경감, 우울증 감소, 일상생활의 관심 증가, 사회화 증진, 바람직한 대처 양상 활용, 위기에 대한 적응력 증진, 내적 갈등 해결, 가족관계 화해, 기억력 증가, 지식과 가치 전달, 자아 존중감 증가 등이다. 시, 예술작품, 최근의 사건들, 소리와 냄새는 옛 추억을 자극할 수 있다. 34번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중재법의 하나로서 대부분 노인 집단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회상요법의 세 가지 구성요소, 회상요법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는 추억, 체험,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회상요법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추억, 체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35번 회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과거 사건을 글로 쓰게 격려한다. 두 번째, 회상을 녹음해서 대상자에게 들려준다. 세 번째, 가족에게 사진첩을 가져오게 한다. 네 번째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격려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가 스크랩북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을 조직하게 돕는다. 여섯 번째, 대상자에게 족보를 만들게 한다. 일곱 번째, 주위에 있는 물건이 회상을 자극할 수도 있다. 여덟 번째, 시, 예술작품, 최근 사건, 소리와 냄새도 많은 옛 추억을 자극할 수 있다. 36번, 추억은 시간의 경과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에게 어떤 사건이 중요할 경우 추억으로 회상된다. 한 사람의 성인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게 해준다. 체험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 자기 분석적 고찰을 하게 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어떤 개인이 느낀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느낌을 상징화하고 느낌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한 접촉, 돌봄, 경청과 같은 인간의 태도는
편안함과 표현감을 더욱 증진하도록 도와준다. 37번 바이오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이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불수의적 반응이 조건화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38번 바이오 피드백은 자율신경의 생리적 변수를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긴장도나 뇌파, 심장 박동수, 피부 저항도,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기계를 통해 직접 보고 느끼면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행동치료요법의 일종입니다. 39번 바이오 피드백은 기계를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며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행동치료법의 일종이므로 바이오 피드백 요법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는 수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다. 40번 바이오 피드백은 수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태도가 요구되므로 집중 능력이 낮은 ADHD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41번 생활 양식의 변화를 위한 간호중재에는 자아 변경, 환자와의 계약, 상담, 영양상담, 성상담, 명상, 환자 교육, 역할 부여, 가치의 명료화, 지지 집단의 형성, 운동요법, 집단 심리치료, 자기주장 훈련 등이 있다. 생활 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중재 중 원하는 행위에 체계적인 강화를 주기 위한 계획이며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키는 서면화된 체계 방법은 바로 계약이다. 43번 계약이란 환자의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운동 처방을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적합한 것이 바로 계약이다. 계약은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행위 변화 경험을 얻게 하는 이상적인 전략인 동시에 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건강 신념을 가지게 하는 수단이다. 44번 계약 과정의 요소. 첫 번째, 대상자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두 번째, 행동은 간호사나 대상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행동은 더욱 작게 하면서 더 다루기 쉬운 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대상자와 간호사, 양자 모두의 책임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대상자와 간호사, 양자 모두는 서면 계약의 사본을 갖는다. 일곱 번째, 계약은 평가되며 필요하면 정정한다. 45번 자아 변경이란 성격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현실 대처 방법에 대한 평가를 자아 변경이랍니다. 46번 자기주장 훈련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훈련법이다. 47번 자기주장 행동을 하도록 대상자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전략에는 행동 연습, 거울을 통한 연습, 오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 상영, 주장 일지, 역할 모델, 동료 지지망 등이 있다. 48번 자기주장 훈련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생각, 느낌 등 자신의 나타내려는 바를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직접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다.
수동적 유형과 공격적 유형은 연속선상의 양극에 놓여 있으며 주장적 유형은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49번. 행동 연습은 다소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개인의 생활에서 경험된 상황이나 얘기되는 상황들에 대해 역할 연극을 하는 것이다. 거울을 통한 자기 주장 연습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비언어적 행위, 몸짓이라든지 자세, 표정을 관찰함으로써 대상자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념을 갖게 해준다. 테이프 녹음기는 대상자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지에 관한 것으로 즉각적인 송환을 제공할 수 있다. 비디오는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가장 진솔한 모습을 제공한다. 주장 일지는 대상자에게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 진행되는 과정, 고민하는 문제 영역을 판단하게 돕는다. 또한 대상자는 사회적 환경과 직장에서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자기주장 행동을 지닌 사람을 발견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주장 행동을 배울 수 있다. 50번. 지지 집단의 형성. 집단 환경을 이용하여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모임이다. 51번. 지지 집단 중재의 대상자. 지지 집단 중재의 대상자에는 지식 부족, 자아 개념 장애, 사회적 고립, 불이행, 잠재적인 폭력, 손상, 영적 고통, 무력감, 두려움, 슬픔, 오락활동 결여, 가족 과정과 부모 역할의 변화 등의 간호진단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 52번. 지지 집단은 보통 대여섯 명이 적당하며 모임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집단 모임을 이끌 소그룹의 지도자가 있는 것이 모임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적인 내용을 노출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동성으로 구성해야 될 필요는 없다. 53번. 지지 집단의 치료적 효과. 첫 번째, 정보의 전달, 즉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공유한다. 두 번째,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비슷한 의료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교류하여 공통된 경험을 나눔으로써 적응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증진시킨다. 세 번째, 집단의 응집력 요소, 즉 인정받는 느낌과 소속감은 대부분의 건강관리 집단에서 치료적인 기능을 한다. 네 번째, 지지 집단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때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다섯 번째, 집단 역동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을 돕는다. 여섯 번째,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즉 대인관계를 학습하여 새로운 대처 기술, 문제 해결, 관점, 태도를 경험한다. 54번.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인지 반응과 운동 행위 반응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인지 반응으로는 지각 능력의 감소, 인지 초점의 협소화, 비조직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 등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운동 행위 반응으로는 경련적 또는 경직된 움직임, 안절부절, 신체 일부분의 계속적인 움직임, 빈뇨, 설사, 구토 등이 해당합니다. 55번. 성숙위기란, 자, 성숙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정년퇴직 등 예측할 수 있는 생활 변화와 사건 속에 내재한 자극들에 반응할 때 발생한다. 아동기, 사춘기, 노년기 같은 특별한 인생 시기와 결혼, 갱년기, 정년퇴직 같은 주요한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이 성숙 위기에 해당합니다. 56번.
상황위기란 실직, 이혼, 실연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위협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황위기입니다. 57번 사회적 우연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화재, 지진, 태풍과 같은 격심한 환경 변화로 야기된 비일상적인 사건의 결과로 생겨난 위기를 사회적 또는 우연적 위기라고 합니다. 58번 대상자의 사고와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있으며 그 평가 도구는 5단계로 확인하여 사고와 지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5단계는 첫 번째, 스트레스를 확인한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세 번째, 스트레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네 번째, 대처 방법을 사정한다. 다섯 번째는 행동 조정 기법을 사용한다입니다. 자, 대상자 사고와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5단계로 확인이 되고요. 그 5단계는 먼저 스트레스 확인, 두 번째는 스트레스 평가, 세 번째는 스트레스의 우선순위 정하기, 네 번째는 대처 방법 사정하기, 다섯 번째는 행동 조정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